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부끄럽다, 참담하다. 오늘 보수일간지의 사설 제목들인데요. 아마 대다수 국민들 마찬가지 심정일 겁니다. 이 대통령의 연설문과 홍보는 물론이고 극비사항인 해외 순방 일정도 미리 받아보고 입을 옷까지 결정해줬다.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국가 안위를 흔들 수 있는 남북 문제에 관여했다. 장관 등 인사 문제에도 개입했다. 참 끝도 없는데요. 이 과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무슨 자격으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시인하고 사과했죠.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이 국민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최 씨 관련 의혹은 추가적으로 불거지고 있어서요. 향후 이 사태의 불똥 어디까지 튈지 장담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임기는 1년 4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이 문제를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한 개인이 국정을 휘저은 최순실 씨 파문, 국민들의 분노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 그리고 여야 정치권 모두 국가적 위기인 현 상황을 풀기 위해서 수습책 모색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사태 수습을 어떻게 내놓을지 자,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 유출 파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국민 정서 그리고 정치권 반응은 부족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여당인 새누리당이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그 결론은 인적 쇄신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내각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 예외 없이 지체 없이 교체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네. 물론 누가 교체 대상인지는 명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일단 우병우 민정수석 겨냥했다. 그리고 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서 문서 유출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 겨냥했다라고 이렇게 네.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간담회에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같이 참석을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대표하고 통화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전했다 그러니까 인사 개편 문제도 아마 후속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 새누리당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의원들도 보면은 친박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최고위원은 친박 일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입장 전이가 된 것을 보면은 새누리당 친박 비박할 것 없이 지금이 심각한 위기다라는 그런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친박이라는 친박 지도부가 그동안 대통령을 엄호해 오는데 앞장서 왔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나 지금은 일정 부분 거리를 두려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도 의원총회에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물론 어떤 특검이 방향이 될지는 여야 간 협상이 진행돼야 될 것 같지만은 사실 새누리당으로서는 다소 진전된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탈당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가장 먼저 탈당 이야기를 꺼냈고요. 거기가 나경원, 이종구 의원 정도가 동조하고 있지만은 아직 대세 혹은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데 당장 대표적인 비박계 하면은 유승민 의원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지금 당장 대통령의 탈당 요구할 생각 없다. 이렇게 지금 거리를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이나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당 내부에서 탈당 요구가 거세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의 여론 악화 또 지지율 하락으로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내년 대통령 선거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라는 기류가 확산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탈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정치 지형이 여소야도인데 의회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갔지 않느냐. 차라리 대통령이 초당적인 입장에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보 문제 이렇게 푸는데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탈당 반대론자들은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이 책임 정치 아니냐. 집권당이 없어지는 그런 대통령의 탈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어기는 것이다. 또 대통령 임기 1년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통령이 당적을 벌이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느냐. 네. 여당의 도움 없이. 그러면 자칫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보니까요. 이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 말에 집권 여당을 탈당한 경우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87년 대통령 직선제로 바뀐 이후 당선됐던 대통령 중에 임기 중에 탈당하지 않은 경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탈당을 안 했고요.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속성상 네. 임기 말에는 레임덕은 불가피합니다. 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네. 당장 노태우 전 대통령 경우를 보면은 민자당이 과반 의석 그때 92년 총선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실패하니까 당 총재직 내놓고 한 달 뒤에 탈당까지 했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터진 차남 김현철 씨의 비리 의혹으로 또 이제 거기다가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측에서 탈당 요구 거기 밀려서 자신이 만든 신한국당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아들 비리 때문에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한 사례가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지막 판에 지지율 하락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으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아서 떠났죠. 물론 유일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내곡동 사저 의혹 이런 공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적은 지켰습니다마는 그러나 뒷전에 밀려 있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이 사례를 보면은 집권 여당의 탈당 요구에 이렇게 밀려서 현직 대통령이 탈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가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돼 있는 상황이든 이전 상황이든지 간에 대통령이 당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 때 이렇게 탈당하는 방법을 썼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레임덕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지율 급락하면은 여당 내부에서도 계속 탈당 요구가 앞으로는 불거질 텐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권력의 속성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는 해 뜨는 해. 현재 권력, 미래 권력 그 충돌인데 자 지금 야권에서는요. 하야, 탄핵, 내각 총사퇴 굉장히 이제 거센 여러 가지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야당 지도부는 좀 극단적인 목소리는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야니 탄핵이니 이렇게 정치인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특검 요구와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새누리당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여기서 국민의당은 오히려 특검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지도부들은 지금 대안 없이 자칫 탄핵이나 하야 이런 문제 언급했다가 오히려 아무 대안 없이 국정공백을 초래한다라는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지금 굳이 야당이 치고 나가지 않아도 국민 정서가 매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만 쫓아가면 된다.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권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는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도 내각 총사퇴 그리고 박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보다도 더 진일보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 지도부가 이렇게 조금
수위를 낮추고 있지만은 이런 유력 주자들의 강한 공세에 떠밀려서 네. 더 강한 요구들을 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박 대통령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까?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심사숙고 중이다 이런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택할 수 있는 방안이 청와대 개편이죠. 네. 청와대 개편은 뭐 개각하고 달리 인사청문회 거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가장 1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이 비서실 개편입니다. 그 당장 이 첫 번째 인물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대상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연설문 유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일부 비서관뿐만 아니라 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네. 이재만, 정호성, 안범근 비서관의 거치 네. 거기다가 이훈정 비서실장까지도 뭐 거론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인적 쇄신은 후속 조치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개각을 어떻게 하느냐도 관심인데요. 네. 물론 국정공백 사태를 막아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국정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고 이 두 명제 사이에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좀 더 정직하고 진솔하게 국민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좀 제대로 된 수사가 돼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아울러서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야당을 인정하고 여소야대 지형을 정치 지형을 수용하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렇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채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